우리 공화당 현장 지도부 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길 건너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쪽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의해 희생되신 태극기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투쟁 111일째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881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 근래 여러분들 느낌이 자유한국당의 이 탄핵파들이 왜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뭐 김무성도 한마디 하고 오세훈이도 한마디 하고 나경원도 하고 어제는 황교안까지 한마디 하대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싸우겠다는 건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는 안 싸우고 우리 공화당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하는지, 뭐 우리 공화당은 싸우겠다는 사람한테는 언제라도 맞짱 뜰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토요일날 그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이름을 들고 동원을 많이 했더만요. 그런데 순수하게 서울역에서부터 모였는 우리 당원 또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 숫자가 8.15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서평환 권 대표님이 서울역 좀 한 바퀴 돌고 오시더니 야, 이 8.15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그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얘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게 저는 우리 공화당한테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뭐 유승민을 들고 가든 안철수를 들고 가든 별로 관심 없어요. 저희들은 그건 뭐 다 배신자들, 탄핵파들이 다 가서 한테 모아가지고 선거운동 잘하고, 그 대신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는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좀 제대로 좀 살아라. 우리 공화당이 이제 창당 2년 됐잖아요. 창당 2년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공화당의 길을 우리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진실과 정의의 길이다. 우리가 지금 창당하기 전부터 따지면은 5월달이니까죠. 5, 6, 7, 8 그러니까 넉 달 28개월 된 거. 28개월 우리 창당 준비 때까지 하면 28개월 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동원했는 사람들보다, 그것도 6개월 만에 동원했는 사람들 모은 것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느냐.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국민의 천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다음 후계자로 조국이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번에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공수처법, 그 다음에 그 사법개혁 그렇게 하려했는데, 아니 그 뭐 가족경제 사기단, 또 뭐 국민의 감정 교육에 그런 어떤 학생이나 또 학부모들의 마음을 후벼 팠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법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개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을 하면은 지금 국민 여론이 80대 20, 조국 절대 안 된다, 80, 그래도 조국 가자 21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들어가면요, 자유한국당 사람들 가지고는 저 더불어민주당 못 이겨요. 그러고 뭐 물타기 할 것도 안 하잖아요. 뭐
나경호의 딸은 어떻고 뭐 황교안이 아들은 어떻고 저떻고 이래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또 뭐 고함 지르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몇 소리 하다가 청문회 이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론이 60대 40으로 또 줄어요. 그 다음에 청문회 끝나고 갈까 말까 할 때는 50대 50대 보는 거예요. 그러고 조국이 그냥 법무부 장관 그냥 임명하고 뭐 사법개혁인지 이게 사법개혁이란 개혁이 아니고 사법농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이렇게 몇 사람 만나서 얘기했더니 통합 뭐 해야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통합해야지. 통합해야 되는데 아니 뭐 황교안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언제 때 얘기인데 일 듣고 가자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김무성은 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통합하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는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너끼리 하겠다 하는데 너끼리 잘해봐라. 그 대신에 선배님 뭐 그래도 같이 가야 안 됩니까? 아니 같이 안 간다 했겠냐. 너가 탄핵파들 좀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황교안부터 적하고 있으니까 어떡하냐.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면은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싸워야 되는데 저 용기 없는 저 자유한국당하고도 또 싸워야 되니까 참 머리 아픕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싸움 걸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보수 분열이 아니라 보수의 확장 또 보수의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보수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정말 위대한 국민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체제 역사 전장에서 그분이 하실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진실이 뒤집어지고 불의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의 이 불의에 대한 이 투쟁은 그것은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책무다,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당에 있는 사람 중에 배신했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안철수까지 뭐 다 들고 가도 우리는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2년 반 가까이 투쟁을 해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전심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용기 없고 비겁하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고 또 좌파 소위 말하는 제1야당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김무성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은 길만 계속 타고 갔잖아요. 희생한 적 한 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처절한 체제 역사 전쟁에 야당 지도자로서 남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황교안 보고 가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당신 대통령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거야. 그게 진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생각은 대통령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 사람도 아깝고 저 사람도 아깝고 요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빠질 거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도 그러다 보면은 양쪽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뭐 어제같이 동아일보에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어린애 같은 짓이다. 앞으로 통합을 얘기하면서 뒷구멍에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뭐 내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막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는 막 듣고 가자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수우파 국민의 50%는 그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질 사람 책임을 좀 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 기독교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잘못된 부분, 또 공산화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위험성,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또 야당 탄압. 거기서 백악관 출입 기자가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혜롭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우방 국가로 그대로 남을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야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나 또 언론 방송 여기에 패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사항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폭스나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1시간씩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그분들 백악관 출입 기자잖아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또 저 뒤에 있는 지금 이 대사관에서도 그전 제가 헬리슨 대사 만났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무장관,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 전날까지도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루 만에 지소미아가 파기됐느냐. 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들먹거렸다가 뒤통수 대통 맞았잖아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은 미국은 분명히 연장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무슨 동의 비슷하게 받은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발표했다가 또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도 그걸 받았잖아요. 모든 방송들이 미국이 협의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일주일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가 두 가지로 아마 미국은 요구할 것 같아요. 하나는 돈, 방위비 뭐 1조에서 5조 5배 정도 달라했는 거 밀어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려면 미국 장비 사절해야 돼요. 뭐 그런 부분은 또 다 챙기겠죠. 소위 말하는 이 주사파 정권의 얄팍한 그 수 때문에 빨대를 대한민국의 재정에다가 빨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다 빼가는 거지. 그 빌미를 누가 줬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지소미아 파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짓 때문에 손해보는 건 누가 보느냐? 우리 한국에 세금 내는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조국이가 저렇게 가족 사기단 또 뭐 딸아들 부분은 뭐 저도 말하기도 싫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었는데도 아직 지명 처리를 안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잖아요. 자, 국민을 개돼지로 보든지 안 그러면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하고 싸우겠다 하는데 그럼 국민하고 싸우면 한번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싸워가지고 너가 잘못됐다는 걸 혹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혹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혹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 정신 차리겠어요? 소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학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안 것 같아요. 학교 학원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할 수 있겠구나.
또 대학 입시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 논문 제일 저자로 가고, 뭐 제3저자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 들어가다 보면은, 아, 이게 대학 갈 수 있구나.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명 처리 안 하고 법무부 장관 그냥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니까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정권하고는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그 앞장서서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문재인 정권하고 단호하게 한판 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좌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주사파 정권이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 미국이 돈은 챙기고 뭐 맞짱 뜨겠다 하면 미국이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할 할까?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이 경제보복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는 그때도 야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으니까 죽창 들고 미국하고 싸우자 이럴 거예요? 미국이 가장 큰 카드가 뭐예요? 중국한테 쓰는 카드가 미중 무역 카드잖아요. 이 좌파 정권이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 해서 지소미아 파기했으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아 그래? 그러면은 미국하고 누구 한번 우리가 손 좀 대볼게. 경제 보복 들어오면은 그때도 이제 조국 같은 친구가 죽창 들고 싸우자. 미국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떠들 거예요. 그거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거예요. 상대를. 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입니다. 왜 매국이냐?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비용을 치러야 될 돈이 대단히 많다. 예,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몇십조 들어가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방위비 문제도 우리가 협상하는데 협상 다 접거든. 소위 말하는 한파를 접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방위비도 그 돈이 어디 들면 문재인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 돈도 주고 다음에 더 하면은 이제 경제보복 미국의 경제보복 들어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안보 문제를 정부가 안보 문제를 건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망한다. 경제보복으로.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데 반일 감정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일본 우리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모한 짓을 이 좌파 독재 정권들은 정말 무모한 짓을 하는구나. 조국이 같은 인간을 가지고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 하고 지소미아 파기해가지고 우리 돈 줄 거는 다 주고 미국한테 좀 있으면 또 뺨 맞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래 보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잖아요. 한국 정부라고 했지 언제 문재인 정부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문재인은 이제 한국하고 좀 떼놓자는 거야. 이 정권이 진보 좌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진보 세국 정권인 줄 몰랐어요. 완전히 꼴통 좌파들이래. 꼴통 좌파들. 꼴통이 뭐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야. 그래놓고는 딸 있는 태국에 가요. 참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없듯이 동남아 쫙 가가지고 동남아가 우리의 대단한 태국하고 지소미아 일본하고 지소미아 폐기해놓고는 태국하고 지소미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힐 노릇. 동북아의 안보의 핵심인 이 북한 김일성 3대 정권 세습 정권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하고 바로 척지고 있는데 이 한일 관계에 지소미아는 파기하고 그 딸 있는 태국 가가지고 태국하고 지소미아 한다고 오늘 신문 났었다. 제가 그래서 야 참 인간들 놀고 있구나. 가까운 이웃은 버리고 먼 친척한테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하자. 우리 오늘 청년 팟캐스트 때 여러분들 많은 거 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당의 청년들이 대단히 똑똑하다는 걸 느끼셨죠. 각 분야마다 최고의 실력들을 가지고 2시간 동안 하는데 우리 선배 동지님들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 정확하게 다 쳐다보더라고. 그것이 우리 당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농단 25년 그죠? 25년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한 시간을. 뭐 당연히 묻잖아요. 뭐 내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제가 그랬죠. 뭐 그게 25년 되고 20년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다. 단지 하나 우리가 대법원을 에워싸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낼 하는 것은 이 역사의 거짓 심판을, 거짓 재판을 똑똑히 기록하기 위해서다. 똑똑히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12시부터 대법원에서 집회를 하고 뭐 2시부터 판결도 가는데 판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늘 신문에 다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결론. 이재용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36억이 뇌물인가 아닌가? 국정농단은 없어요. 국정농단 없다니까. 36억 말 3마리가 뇌물인가 아닌가? 그 핵심은 뭡니까?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는데 최순실이가 정유라한테, 정유라가 아무튼 검찰 가가지고 이렇게 검찰하고 손잡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거 네 말같이 설악했다고. 요 말 한마디예요. 우리 엄마가 저 말을 네 말같이 써라. 요 말 한마디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걸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국정원 특활비 그 6년 했다 5년 해가 진짜 재판 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 전부 다 무죄예요.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냐 안 썼냐. 그러길래 이건 뇌물이 아니라 뇌물죄는 아닌데 횡령이다 이런 거 횡령. 자,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사적으로 쓴 게 한 푼도 없다고 발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사적으로 돈 쓸 뿐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횡령도 거짓말이잖아요. 그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법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의 활동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거기서 김정삼 때부터 다 따져보자. 국정원 특활비를 누가 많이 썼느냐 도대체. 자, 그거 없어졌어요. 횡령죄로 됐어. 지금 오늘 신문을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정부 도화신문에 이재용이가 최순실이한테 36억 말 3마리를 줬는데 그 사용료를 냈느냐 안 냈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은 다 사라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51.6% 받은 대통령이 말 3마리 때문에 탄핵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 3마리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정미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도 아닌 파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그 역사의 거짓 심판을 하듯이 내일 우리가 모든 분들이 오셔야 돼요. 대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자, 이 탄핵 국정농단 심판은 시작부터 거짓이고 불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이 없다.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너가 역사에 어떤 거짓의 심판을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주겠다는 것을 직접 오셔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수 인원이 모이가 뭐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재판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것을 기록에 남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잘 시킨다고 훈장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훈장을 누가 이정미하고 박한철이 받았잖아요. 훈장 받았어요. 아니 헌법재판관이 뭘 잘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다고 훈장 받은 그 훈장이 눈물의 치욕에 훈장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대대손손 그 훈장이 매국의 훈장이었고 거짓의 훈장이었고 굴종의 훈장이었다는 것을 대대손손 못이 박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 대통령의 탄핵이 말 3마리 때문에 탄핵됐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것을 그들 앞에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거짓에 판결을 하는지 우리가 바깥에서 그 현장을 지키고 꼭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 앞에 넘기고 이정미와 박한철 같은 헌법재판관들, 대법원 판결하는 대법관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그 판결의 중요성이 어떨 당신의 역사에 있어서 당신의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에 5시 50분이라니까요. 제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뭐 아무나 우리 공화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움 걸어라. 우리는 언제라도 싸울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이고 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진실의 투쟁이고 정의의 투쟁이라고 우리 당원이나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선거가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 굴종하고 제가 얘기 그대로 하면은 2년 반 동안 두더지 새끼들 같이 다 땅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보수 대통합합시다 하면서 모인다는 것들이 전부 반문연대 배신자들 모아놓고 너끼리 보수 대통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불의의 세력하고는 싸울 수 있다. 자유한국당한테 경고합니다. 그 입 찢어진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은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인신감금 당하고 그 아픈 몸에서도 말 한마디 안 되면서 옥중투쟁하고 계시던 그분 조남을 김무성과 같은 배신자들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들 싸우자. 이 정권은 부도덕한 정권이에요.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정권이야. 지금 역사 70년 역사에서 국민하고 저렇게 맞짱 뜨겠다 하는 사람 처음 봐요. 나라가 지금 조국 때문에 뒤집어지는데 지금 동남아 갈 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아이고 나는 막 동남아 가서 당신들 시끄러운 거 안 듣고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도 싸우고 민주노총하고도 전쟁 선포했잖아요. 정교조하고도 전쟁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고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 서너 그룹의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만났는데 저희 양천 허가들 회장단이 3개월에 한 번씩 부부동원 점심을 먹어요.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집안이 저희 양천 허가 집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그 인구로 청백리가 6명이 나와서 가장 인구 비례에서 많이 나온 문종이 사실 저희 문종인데 항상 만나면 종사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입 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다니는 헬스그룹에 사전에 스트레칭 하는 한 60평 되는데 5, 60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오시는데 맨날 건강 얘기만 하다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한대요. 정말 이 문재인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큰일 났다고 그러고 국민이 이게 이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극기들은 우리 공화당이 잘 싸운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로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또 하나는 창원에 있는 저희 과거에 오래된 후배인데 전화 와가지고 정말 이 나라 꼬라지면 큰일 났다 하면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하는 태극기 부대 아주 여론이 좋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서 또 후배들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보니까 민심이 이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해서 투쟁한 게 결국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 정치인 어르신들 하도 얘기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얘들이 선거법을 이제 거의 바꾸는 게 확실시 돼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통합을 하면 더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한참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연동형 비례제 골자가 어떤 정당도 120석 이상은 못 가져가요. 개헌을 하려면 180석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더불당 혼자서 180석 죽어도 깨는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깨를 쓰는 거예요.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정당도 120석 못 갖도록 못을 딱 박아놓고 저들 이중대인 정의당, 민평당 한 30석씩 가져주면은 18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깨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보수 오빠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하나로 뭉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막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자유한국당 열심히 해서 120석 가져라 이거야. 더불어 120석 못 가지니까 너 잘해가지고 가져봐라 이거야. 대신에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싸워서 50석 이상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을 막고 나라 지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가서는 정말 보수 우파가 또 그때는 하나로 뭉쳐서 정권 가져오는 그건 2단계 작전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쓸데없이 하나로 합쳐라 뭐는 이런 소리 듣고 절대 해롭되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조야에서 이야기 미국 하원에서 미국 국회에서 외교위원장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지소미아 그거 저 파기한 거 정말 잘못이라고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아마 반일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뭐 적국내 정치하려다가 반미로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좌초할 겁니다. 아마 저거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고 뭐고 다 졌단다니까. 뭐 조국 씨 때문에 뭐 그래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저거 다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올 것 같습니다. 또 그건 우리가 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니까 내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탄핵 관련해서 뭐 선고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게 보면은 자꾸 그 반성을 하고 이거보다는 자꾸 아까도 말씀 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 흠결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치유하고 잘 도배를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선이 나와서 그 칼날을 가지고 좌파하고 싸우는 거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그 부패하고 썩은 모습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명분이 적고 그래서 그런 걸 특히 제가 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애국운동을 합니다만은 어떻더니까 김무성이 씨하고 권성동이 김성태 등등 몇 사람은 좀 빼고 하자고 우리 당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간 이야기인데 김무성이를 뭐 내년에 국회의원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양반을 여기서 물러나라고 하면 김무성 계보가 32명인데 아마 뭐 탈당을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도 뭐 안 되고 막 전선이 틀어뜨려가지고 안 되느니 그 상당히 좁은 시각에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그거를 빨리 바로잡고 물러나고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역시 그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일 저희들 큰 역사적인 또 한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반성을 하고 진정으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합해져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럼 좀 싸울 만한 명분을 좀 크게 만들고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서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그 무딘 칼날도 명분도 없는 자꾸 그런 논리 가지고 하는 거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12시에 그 대법원 앞에 집회이기 때문에 여기 10시에 여기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그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내일 그리고 집회가 몇 시까지 될지 모르겠 저녁 시간에 진행한 뭐 기자회견 팟캐스트나 내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좀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힘드시고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저희들 그 창당 인주는 대토론회가 6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4시에 하고 가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날은 서울역 1시 그리고 창당 2주년 겸한 2부 집회 광화문에서 그거는 저희들 4시 반 정도 시작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데 감사드리고 오늘은 팟캐스트 서석구 변호사님이 일부러 대구에서 오셔서 내일 또 그런 판결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31일 이번 토요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또 집회를 한다고 뭐 이제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실 사전 좀 양보를 좀 해줬는데 뭐 어떤 신고를 잘 해놨는지 광화문에 아무튼 토요일 날 자유한국당 또 집회하고 우리는 또 서울역 집회에서 행진해서 들어오고 그날은 창당 2주년 기념 또 우리 그 총걸기 창당 2주년 총걸기 태극기 투쟁의 날입니다. 창당 2주년 총걸기 태극기 투쟁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안에 계시니까 사실은 뭐 저도 제 생일날 뭐 화도 가져오고 뭐 꽃다발도 가져오고 케이크 가져왔는데 제가 다 나눠 그냥 드시라고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힘든 고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실 때까지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죄인의 심정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죄 그것이 저의 죄다. 그래서 죄인의 심정으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주년도 사실은 뭐 대축제 이런 얘기를 좀 빼달라 제가 요청을 했어요. 대축제가 아니고 창당 2주년 창당 2주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총걸기 태극기 집회 이렇게 기존 타이틀을 좀 달아달라. 거기에 뭐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식순으로 하면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대축제 뭐 이런 축제자를 쓰기에는 하선들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총걸기 태극기 집회로 이렇게 창당 2주년 그렇게 좀 명칭들을 좀 바꿔서
좀 준비를 해주셔서 하는 그런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 저쪽에 세월호 쪽에 아마 집회가 6시부터 있습니까? 6시 20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5시 50분부터 이동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쪽 수올레를 태극기 수올레를 하고 팟캐스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은 제가 또 7시에 뭐 여러 기자들하고 또 모임을 잡아놔서 저는 기자회견만 하고 먼저 자리를 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서석구 변호사님 그 팟캐스트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 유튜브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